1945년 11월 23일 오후 김포공항 활주로에 미군 수송기 한 대가 내려앉았습니다. 문이 열렸고 26년 만에 조국 땅을 밟는 사람들이 트랩을 내려왔습니다. 근데 공항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환영 인파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태극기 한 장도 없었습니다. 11월 하순의 찬바람만 황량한 활주로를 쓸고 지나갔습니다. (1919년 4월의) 어느 저녁, 중국 상해 프랑스 조개지 마랑로디 골목에 불빛이 켜진 2층 창문이 있었습니다. 그 창문 안에서 조선인 수십 명이 모여 앉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강요 명단을 읽어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건물은 낡은 붉은 벽돌 세입자 건물이었고 지금도 상해에 가서 직접 보면 이런 곳에 정말 정부가 있었나 싶은 좁은 골목 속 허름한 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청사를 찾아온 한 남자가 책임자 안창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정부의 문지기가 되고 싶습니다. 서대문 감옥에서 뜰을 쓸며 하느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유리창을 닦다가 죽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안창호는 다음날 그에게 경무국장 임명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남자가 김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의 살림이 어땠는지 교과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자금이 끊기면 요인들은 며칠씩 굶었습니다. 어느 날 밤 청사 뒷골목에서 한 노파가 중국인들이 버린 배추 껍질을 줍고 있었는데 그 노파가 바로 김구의 어머니 광낙원이었습니다. 그 배추 껍질로 시래기국을 끓여 독립투사들 배를 채웠던 그 여자가 자신이 생일에 동지들이 모은 돈으로 권총 2자루를 사서 청년들에게 건넸고 아들 김구의 50번째 생일상을 차려준 동지나 석주가 자기 옷을 전당포에 맡겨 마련한 돈이라는 것을 알자 반백살 아들에게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무슨 생일을 챙기는 게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자금난에 지쳐 떠나갔고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은 돈 없이 가봤자 소용없다며 상해행을 거부했을 때도 어머니는 시래기를 줍고 아들은 간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32년 4월 29일 윤봉길이 홍구공원에 폭탄을 던졌습니다. 장개석이 말했습니다. 중국 100만 대군도 못한 일을 조선 청년 하나가 했다. 그 이후 일제는 김구의 목에 현재 돈으로 200억 원의 현상금을 걸었고 어머니 광낙원은 1939년 중국 충칭에서 반드시 고국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82세로 눈을 감았습니다. 해방을 6년 앞두고 조국 땅을 끝내 밟지 못한 채로. 그런데 교과서가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그날 김구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광복군과 미군 OSS 특수부대가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며 훈련 중이던 바로 그 순간에 일본이 먼저 무너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워서 얻은 독립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천지가 진동하는 이 광복이 왜 이다지도 원통한가? 그리고 또 하나의 치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 석 달이 넘도록 임시정부 요인들은 조국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미군 정사령관 존하지가 임시정부를 정부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는 김구에게 서약서를 요구했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며 귀국 후에도 정부로서 행세하지 않으며 미군정에 절대 협조한다. 1945년 11월 19일 김구는 그 서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26년간 임시정부 주석이었던 사람이 자신의 이름 석자 앞에 주석을 쓰지 못하고 그냥 김구로 서명했습니다. 그 종이를 내려놓으면서 그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무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이승만은 메가더가 주선한 특별기를 타고 도쿄를 경유해 입국했고 하지가 직접 일본까지 마중을 나가 대대적인 환영식을 열었습니다. 같은 하지가 같은 한국인에게. 그리고 1945년 11월 23일 드디어 귀국 당일이 됐습니다. 수송기 안에서 조국의 산하가 창문 너머로 처음 보이던 그 순간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아, 보인다. 한국이. 기체 안에서 애국가 합창이 터졌고 모두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김구만은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두 주먹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돌부처처럼 비행기가 내렸고 공항은 텅 비어 있었고 임시정부 일행은 장갑차에 실렸습니다. 경교장에 도착한 지 1시간이 지나서야 미군 전공복과가 발표한 하지의 성명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망명하였던 애국자 김구 선생은 개인의 자격으로 서울에 돌아온 것이다. 개인의 자격 이 5글자가 26년 독립운동에 미국이 내린 판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김구는 라디오 방송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나의 각원 일동은 한갑 평민의 자격으로 들어왔습니다. 평민, 그 단어를 입에 올리는 순간 그의 얼굴이 어땠는지 라디오는 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진으로 귀국하는 조소왕 등의 상황은 더 참담했습니다. 폭설로 김포에 착륙하지 못하고 군산 독구 비행장에 내렸고 방한복도 없이 미군 오픈트럭에 실려 엄동설한 시골길을 달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임시정부 요인 전원을 태우기 위해 미국이 내준 비행기가 단 한 대뿐이었기에 일진과 이진으로 나뉠 수밖에 없었고 요인들 사이에서 서로 먼저 가겠다는 감정의 골도 깊어졌습니다. 26년을 함께 버텨온 사람들이 마지막에 비행기 한 대 때문에 갈라졌습니다. 그로부터 3년 반이 흘렀습니다. 1949년 6월 26일 정오 경교장 2층 서재에서 붓글씨를 쓰고 있던 73세의 김구를 향해 총탄 4발이 날아들었습니다. 범인은 육군 포병 소위 안두혜.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석 달 뒤 15년으로 감형됐고 6.25가 터지자 즉시 석방돼 군에 복귀했으며 1953년 완전 복권됐고 군납사업으로 돈까지 벌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비밀 해제된 문서 한 장이 공개됐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 암살 사흘 뒤 미군 정보장교 조지 실리 소령이 작성한 그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안두희를 CIC 정보원으로 후에 공식 요원으로 알고 있었다. 안두희는 미군 방첩대 소속이었습니다. 배후는 군부인가 이승만인가 미국인가. 안두희는 끝내 침묵했고 1996년 버스기사 박기서가 정의봉으로 안두희를 응징했으며 안두희는 그에 숨졌고 진실도 그와 함께 묻혔습니다. 김구 선생 장례식은 조문객 120만 명이 10일간 경교장 앞을 메웠고 장례식 날 서울거리에는 50만 명이 쏟아져 나왔지만 76년이 지난 지금도 그 파일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광락원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17년형을 받고 감옥에 간 것이 경기감사를 한 것보다 더 기쁘다. 그런 어머니를 둔 아들이 꿈꾸던 나라에서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26년을 버텼는데 끝내 지켜지지 못한 사람, 그 이름이 백범 김구입니다. 그리고 그를 쏜 손이 누구의 손이었는지는 지금도 역사의 어둠 속에 있습니다.